정규직, 비정규직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자 방송 진행의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22차까지 진행된 교섭에서 회사는 어느 것 하나 48,000 조합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 없이 결국 교섭 결렬과 조정 기간을 거치게 됐는데요. 해마다 되풀이되는 회사 측의 기본 논리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환율 변화와 대내외적 경기 침체로 어렵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노동해온 조합원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지금의 회사가 여기까지 성장해왔다는 반증도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조합원에게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미래의 가치를 얻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수치상의 논리와 안 된다는 명제하에 교섭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란 열린 마음으로 진행돼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투쟁을 부른다면 지부를 중심으로 48,000 조합원의 강력한 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번 주 노동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5일, 26일, 27일 2015년 20차, 21차, 22차 단체 교섭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19일 지부정치위원회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19일 몽당연필 대표 권혜호 씨를 통한 조선인 학교 후원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24일 지부위원회 영상 담당자 회의를 가졌습니다. 지난 26일 울산 지역 독거노인에 대한 무료 의료 나눔 기증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기획방송은 일본 내 조선인을 돕는 단체를 이야기하는 통일을 꿈꾸는 몽당연필 편입니다. 지난 25일, 26일, 27일 2015년 20차, 21차, 22차 단체 교섭이 본관 나반떼룸에서 개최됐습니다. 이경훈 지부장을 비롯한 노조 측 교섭위원과 윤갑한 사장과 회사 측 교섭위원 등이 참석해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회사 측은 정년 연장과 관련해 임금 피크제를 계속 들고 나왔고 이경훈 지부장은 교섭의제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노측의 요구 조건이 전폭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했고 주3회로 진행되는 교섭과 실무교섭을 병행해 더욱 속도를 내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단협 개정 요구안이 이해도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2차 교섭 말미에서 회사 측과의 협상은 더 이상 무의미함을 판단한 이경훈 지부장과 교섭위원들은 결렬을 선언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정기간과 임시대의원 대회 그리고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치며 이번 단체 협상 완전 승리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19일 지부정치위원회 수련회를 아젤라 리조트에서 가졌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와 진보 정치의 올바른 방향 제시를 통해 민중과 함께하는 참다운 정치를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마련됐습니다. 첫 강의에서는 노동자 정치 세력화와 진보 정치란 주제로 한국진보연대 박석훈 상임대표의 강연과 질의와 응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정치 방향에 대한 강의를 양동규 정치위원장과 배현철 교육국장의 강의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한편 이경훈 지부장은 인사말에서 노동자를 위한 진정한 정치 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9일 몽당연필 대표인 권혜호 씨를 통한 조선인 학교 후원금 전달식을 지부장실에서 가졌습니다. 이번 전달식은 지난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양말 판매 수익금의 일부인 1,000만 원을 전달하는 자리였습니다. 이경훈 지부장은 인연과 사상을 떠나 우리 민족을 돕는 차원이며 지속적인 사업으로 도울 것이라 했습니다. 이에 권혜호 대표는 감사함을 표하며 현대차 지부 조합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한편 일본 내 조선학교는 한때 500여 개에 달했지만 현재는 운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68개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4일 지부위원회 영상 담당자 회의를 부산에 있는 한 스튜디오에서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 영상 담당자들의 부족한 촬영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과 실습으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진행된 회의에서는 이번 회기연도의 자체 평가와 위원회 소식의 홍보 방안에 대한 논의와 문제점 등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사진 촬영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 실습을 스튜디오에서 직접 함으로써 이론에 머문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촬영 기법을 습득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앞으로 지부 영상미디어실은 위원회 영상 담당자의 자체적 역량 강화를 통해 조합원의 눈높이에 맞는 영상 제작과 홍보에 더욱 힘쓸 예정입니다. 지난 26일 지부 제휴협약의료단체가 울산 지역 독거노인 무료 의료 나눔 지원 기증식을 중구 노인복지회관에서 가졌습니다. 이번 기증식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이경훈 지부장 등 노측 대표와 사측 대표자, 중구청장, 노인복지관장과 병원장 등이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며 대기업이 사회적 역할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했습니다. 이어 사회공헌기금과 틀니 지원 및 시술 기증식을 가지며 중구 지역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한의원, 치과, 안과 등 치료와 검진을 무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분단 70년, 광복 70주년을 맞았지만 우리 민족의 어머닌 통일은 아직 많은 장벽에 막혀 이루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끌려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조선인들이 바라는 것은 통일된 조국을 염원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리 녹록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지진 피해로 힘들게 명맥을 이어가던 조선인 학교의 어려움을 돕고 북한 어린이 빵공장 활동 등을 펼치고 있는 몽당연필 대표 권혜우를 통해 통일을 기다리는 한 사람의 작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자. 저희 조선학교 함께한 사람들 몽당연필은 그렇습니다. 올해가 광복 70주년입니다. 분단 70주년이기도 하고요. 광복이 되던 그 해에 일본 땅에 남아있던 제2동포는 우리 동포들은 한 200만 명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강제징용이 됐던, 전쟁 말기에 끌려갔던, 혹은 공부를 하러 갔던 많은 사람들이 갔지만은, 그리고 또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은 돌아오지 못하고 그 땅에 남았던 분이 약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고향 땅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말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45년부터 글을 가르치고 우리말을 배웠던 학습당이 바로 일본의 제2조선학교입니다. 그 학교가 일본의 차별 속에서 70년 동안 학교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분들은 학교를 만들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이를 가르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꼭 돌아가야 될 고향인데 분단된 땅이 아닌 통일된 조국을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번 땅에서 싸워가면서 학교를 지켜왔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잘 모를 때가 있는데요. 지난 2011년 일본 대지진 피해 당시에 학교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고요.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로 출발한 몽당연필이라는 시민들의 작은 단체이고요. 저희는 단순히 민족의 동일성을 찾는 것뿐만이 아니고 제2조선학교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역사들, 분단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들, 그런가 하면 일본, 한국을 아우르는 동북아 평화시대에 대한 꿈을 꾸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글쎄요, 2015년 대한민국 노동자들에게 조선학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 없을 것 같지만은 좀만 생각해 본다면 깊은 인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노동자들이 꿈꾸는 세상은 뭘까 이런 거죠. 아이들 교육은 많이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 요즘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평화로운 세상, 남과 북이 통일된 세상, 저는 가장 직접적인 우리와 연관이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조선학교는 가깝게는 좀 우리 역사를 배우는 학교이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에겐 너무 멀어져 버린 북의 아이들을 혹은 북쪽의 교육 체제를 간접적으로나마 또 만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고요. 또 제2조선학교 아이들은 북을 조국으로 또 대한민국을 고향이라 부르는 아이들입니다. 앞으로 동북아 평화 시대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청년들인 만큼 그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 그 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제2동포의 고단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일, 이것이 끝도 없이 경쟁만 하는 우리 사회에 좀 자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아무튼 우리 현대 자동차 노조원 여러분들 관심 고맙고요. 모쪼록 건승하시고 늘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 멀리 일본에서 남과 북의 통일을 기다리며 조선은 하나라고 외치고 있는 제1조선인의 목소리를 이제 귀담아 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당의 대표가 한국노총의 강경파로 인해 노사정 참여 불참을 이유로 이기주의와 기득권 지키기, 비애국적 행위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암살에서 배우 이정재 씨가 맡은 염석진 역할을 보면 일제강점기 시대의 친일파의 변절자 중 대표적인 한 인물을 그리고 있습니다. 광복이 되어 반민족 특위를 구성했지만 재판정에서 오히려 큰소리치는 염석진의 모습을 영화를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듯 청산하지 못한 역사로 인해 오늘도 친일파의 후손들이 오히려 떵떵거리고 비애국적 행위란 말을 스스럼 없이 하며 노동시장 선진화를 외치는 여당의 대표가 과연 민중과 노동자를 위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나 할까요? 영화의 마지막 대사처럼 왜 동지들을 배신했냐고 물을 때 나라고 알았냐? 광복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지. 이렇듯 친일파들의 습성이 아직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칼로써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노동자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소감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현자지부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현대자동차지부 어플을 다운받아서 이용해주세요. 그럼 다음 노동자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